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 여러 가지 장면,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 가운데 한 분인데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계속 참석하시죠? 네, 현재 참석합니다. 변론에. 네, 어제는 MBC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느라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성실하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저희는 아닙니다. 자,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언제부터 제가 요원 자격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장난을 하고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를 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도 불쾌해하시지만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아, 어땠어요? 다들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하지만 약간 기가 찬다는 표정들이 때때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을 너무 가볍게 본다라는 인상들을 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도 마이너스인 부분이라고 예. 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다 앞뒤가 안 맞아요. 뭐 계몽령이었는데 뭐 너무 짧아서 뭐 안타깝고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낸다. 어제 이준석 의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러면 군인들 요원들끼리 서로 뒷목 잡고 끌어낸다는 얘기냐. 그 요원은 끌어낼 필요가 없고 그냥 철수해라라고 명령하면 되는 거지. 원래 끌어내다라는 표현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이 그렇죠. 나와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물리력을 행사하는 군인이 의원을 끌어낸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존의 김용현 장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SBS였던 것 같은데 타 언론사와 텔레그램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에 텔레그램으로 국회 계엄군을 보낸 건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인가요? 라는 질문에 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미 답변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네. 그 외에 뭐 수많은 우리 군인들의 진술을 뭐 말할 필요도 없을 테니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아니면 순간적으로 함께 출석한 대통령을 감싸기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는 뭐 탄핵을 더 쉽게 해주는 그런 행위죠.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간의 문답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 제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럼 네, 이제 기억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장면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야, 이 두 사이의 브로맨스가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나쁜 형태의 브로맨스. 정말 악의적인 형태의 브로맨스고요. 예.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증언을 사실상 코칭하고 그것을 김용현 장관이 그대로 받아서 진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그거였어요. 국회 측 청구인 측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하겠다. 예, 처음에 그랬어요. 라고 했다가 또 다시 이제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반대신문에도 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또 홀라당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양쪽이 서로에게 협조하겠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약속을 하고 나온 걸로 보여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과정에서 서로 자책골들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제 그 자책골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있잖아요. 대리인단. 네. 이들의 어떤 사법 방어가 그렇게 치밀하지 못하다. 오히려 되게 모순된 것도 되게 많다. 너무 많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몇 명 가운데 상당수가 정치를 했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어필을 더 우선하는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도 하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변론보다는 부정선거 음모론 전도사 역할에 더 열심인 분들이고요. 그게 상당수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신념인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에 신념을 가진 분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수많은 정치인들 특히 정치하는 변호사는 절대 선임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저도 뭐 이제는 정치하고 있는 변호사지만 근데 특히 정치인이 자기 사건에 정치에 관심 있거나 그쪽에 밀접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은 의뢰인의 이익과 완전히 이상한 길로 갑니다. 이제 그냥 자기 플레이한다 이거죠. 자기 플레이하게 됩니다. 실제 뭐 최근에 뭐 그런 사례는 너무 많이 있고요. 여튼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돕기 위해서 그 유튜브에 슈퍼챗 쏘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슈퍼챗 쏠 돈 모아가지고 대통령 변호인 교체 모금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변호인단을 유지한다면은 만장일치 탄핵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엑스맨을 넘어선 수준의 자기 파괴적인 변론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근데 그런 지적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변론에 직접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변호인단의 변호 능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뭔가 믿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나오는 걸로 혹시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좀 답답해하는 게 좀 보입니다. 옆에 막 툭툭 치기도 하고, 그래요? 예, 답답해하는 게 보이고. 예. 그런데 문제는 윤 대통령의 가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예. 같이 부정선거 음모론 전도사 한 명 더 플러스 원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와서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 그만해라 이런 게 아니고 또 그 상승작용을 일으키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본인이 하시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보니까 첫 번째 변론길은 저는 대통령 나와서 생각보다는 정중하게 잘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도 그렇게까지 많지는 네, 않고 맞아요. 우리가 예. 평소에 보던 대통령에 비해서 또 헌법재판소를 좀 존중하는 태도도 보이고. 뭐 송구스럽다고도 했고. 네. 예. 그런데 두 번째 변론길부터는 몸이 풀리셨어요. 어제 막 웃고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풀리셔가지고 지난번 1차는 워밍업이었다면 2차 변론길부터는 몸이 완전히 풀려서 활발하게 자책골을 넣고 계세요. 자책골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포고령에서 그 전공의 처단 네. 부분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 웃지 않았냐. 예, 맞아요. 예. 이거 정말 큰 문제인 게 이 얘기를 보면서 웃었다라는 얘기는 포고령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를 어쨌든 대통령이 꼼꼼하든 안 하든 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했다는 얘기죠. 같이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포고령 그 자체가 지금 굉장히 내란의 동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고 했던 헌정유린의 의도가 있다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다 읽어보고 같이 대화 나누고 웃고 떠들면서 그거를 확정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거든요. 네네네. 어떻게든 본인의 관여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대표적인 자책골 국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 헤어 스타일링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특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특혜라고 하기에는 비교 대상이 사실 없습니다. 현역 대통령이 구금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한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다 전직이 된 그렇죠. 후죠. 전직이 된 후라서 비교 대상이 없어서 이거는 뭐 애매한 부분인데 다만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초췌하거나 불쌍한 형태의 스타일링이 안 된 형태로 재판에 출석했을 때 저는 그것을 선동하는 그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제 핍박받는 모습. 그렇죠. 그렇고 우리 이렇게 핍박받는 대통령 구하러 헌재 앞으로 더 모입시다. 헌재 저 인간들 끌어내야 됩니다. 서부지법처럼 우리가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는 하나의 선동의 아이템으로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서 저렇게 메이크업 해주고 헤어 해주고 하는 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 선동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있는 형태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뭐 이건 법무부입니다만 지금 대통령 말하면 중간중간에 끼어들고 하는데 가능하면 안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보시는 국민들은 꼴 보기 싫으시겠지만 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헌법재판 불복의 그 빌드업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조금 꼴보기 싫어도 최대한 대통령 쪽에 유리하게 해주는 네.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모신 김에 의원님은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자적 관점에서 평하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네. 지금 여론이 막 많이 급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수치로 잡히는 것만 놓고 보면 이건 네.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의원님은? 우선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우리 국민들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은 끝났다라고 마음속으로는 많이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윤석열에 대한 가부 판단, 뭐 내지는 찬반 판단을 넘어서서 네. 다음 대선을 이미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그럼 하고 지금 이제 대선 여론이 선반영되고 있다. 네, 선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진영 결집들이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좀 유리한 국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원톱 체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라고 잡히는 부분은 김문수 장관을 지지하는 분부터 뭐 쭉쭉쭉쭉 해서 유승민 의원을 지지하는 분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스펙트럼이 넓게 내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이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쉽게 하면 그 당 지지 여부와 후보 그렇죠. 예비 후보의 지지 여부가 동일하냐 더 넓으냐 이 그렇죠. 차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가 뭐 김문수가 됐든 뭐 누가 됐든 한 명으로 정해졌을 때 지금의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안고 갈 수 있느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 파출소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하고 뭐 자꾸 이재명 대표 자기 재판 미루려고 뭐 이상한 거 막 자꾸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하고 이런 것들이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 또 반대 진영의 결집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 좀 잠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러는 겁니까? 뭐 이게 우선 제가 개혁신당 사태를 보면서 참 작은 당의 이런 분쟁이 격화되기가 쉽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요. 오히려 왜 그러냐면 큰 당에서는 내부 갈등이 있으면 사실 국민들의 30-40%는 그 당의 지지를 하니까 관심을 갖고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지에 대한 여론이나 언론의 감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제어력이 행사가 된다. 그렇죠. 그런데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저희 지지율이 지금 뭐 굉장히 적은 수준이고 저희를 지난 총선에서 지지해 주신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골마 터져서 폭발하기 전까지는 언론에 의해서 왜 싸우는지나 누가 옳고 그른지가 사실 제대로 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터져 나왔던 것은 허은하 대표의 당 운영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당직자들의 문제 제기였고, 사실 그때 허은하 대표가 이런 부분은 좀 미안하다,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바로 잡겠다라고 했으면 사실 쉽게 사그라들 수 있는 문제였는데 그 이후에 좀 격화가 됐죠. 격화가 돼서 이제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 의장인데 저희 당에 또 이제 무리하게 본인 편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고 서로 이제 표대결 국면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더 지금 다툼이 좀 격화되어 있는 상황 아닌가 여기서 생각합니다. 뭐 세세하게 뭐 당의 규정이 어떻고 절차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지금 뭐 짚을 여지도 없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네네.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짚어달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갈등이 격화됐는데도 지금 개혁신당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까? 게 이게 어떤 절차 규정 이런 문제를 떠나서 좀 감정 대립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저도 그런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당대표로서 충분한 존중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섭섭함이 이제 이런 사태로 촉발이 됐다. 네, 뭐 그것이 사무총장에 의한 것이든 당직자에 의한 것이든 이준석 대표라고 전 대표라고 하는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충분히 대표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반대로 본인은 당의 실제 뭐 지지율 기반은 제일 넓죠. 압도적으로 넓지만 나름대로 빠져 있으려고 노력하고 최대한 관여 덜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간의 입장 차나 또 그 과정에서 감정 대립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인재 풀이 넓지 않고 저희 뭐 가능하다면 잘 이제 같이 가야 될 상황인데, 문제는 저희가 봉합의 노력이라는 것이 당원 소환으로 당원들의 불만이 민주적으로 표출되기 전에 됐다면 좋았을 텐데, 일단 당원들의 이 과반 넘는 당원들의 진성 당원이죠. 으뜸 당원들의 소환 요구가 표출이 됐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고 허은하 대표 쪽에서도 법적 대응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정치라는 거는 뭐 절대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